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명품 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가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불교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경북 북부권 불교계와 각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경북불교문화원을 출범시켰습니다. 불교계의 각종 사회문화사업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교의 위상을 드러내며 지역 문화운동 확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철불이자 하남의 대표 문화유산인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의 제자리 찾기를 발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남시 불교사학연합회는 고려시대 하남 천황사지에서 발견돼 110년 전 일제의회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옮겨진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의 제자리 찾기 한지 본처를 염원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올여름에는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벼운 일사병부터 체온 조절 중추신경에 이상이 생겨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열사병까지 다양한 증상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포교원장 법경 스님이 BBS 불교방송의 미디어 포교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법경 스님은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에게 만공의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시대 불자들에게 힘이 되는 방송으로 거듭나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0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이 기증한 명품 문화재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BBS 뉴스가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불교 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160여 점만이 있고 국내 10여 점만이 남아있는 고려불화에 대해 홍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어두운 전시장, 조명에 의해 불밝혀진 고려불화 2점은 국보가 즐비한 이건희 명품전에서도 단연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고려불화가 세계적으로 160여 점만 존재하고 이 중 10여 점만이 국내 소장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새롭게 2점의 고려불화를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려불화는 국내보다는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 등지에 많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국내 계신 많은 국민들께서도 고려불화를 볼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드뭅니다. 고려는 사회 통합을 위해 불교를 숭상한 왕조와 지방 호족 중심의 화려한 귀족 문화가 만나 문화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고려불화는 대몽고 항쟁을 겪으며 더욱 드높아진 신심에 비단 뒷면에 안료를 바르는 배채법이 만나 이미 당대부터 선풍적 인기를 누렸습니다. 고려의 사경, 고려의 불화, 또 고려의 나전 경함에 대해 엄청나게 원나라가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게 단지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의 어떤 징발이었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최고의 기술과 예술성으로 만들어진 하지만 고려불화는 숭유역불의 조선시대를 거치며 맥이 끊겼고 임진왜란 전부터 당시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사실상 국내에서 자취를 감춘 고려불화는 이건희 회장 등의 노력으로 그나마 현재의 명맥이 유지됐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우리 민족이 지키지 못할 상황이었어서 이게 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아쉬움을 갖는 거죠. 늘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존에 있는 16점도 근간에 이르러서 이건희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다시 들여오고 막 해가지고 지금 있는 것이지. 국내보다 해외에 더욱 많고 그 가치가 더욱 널리 알려진 고려불화가 이건희 명품전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습니다.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어제 정부 가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 등 광복절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부회장은 오늘 13일 출소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현재 형기의 60% 정도를 복역해 법적인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선언과 관련해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며 민주당 모든 대선 주자들이 동의할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재명 캠프에 참여한 송재호 의원은 어제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 저널에 출연해 흑색 선전과 가짜뉴스, 인신공격은 국민이 걱정하는 수준으로 당내 경쟁에서 많은 일을 삼가하는 것이 기본적 예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지사의 네거티브 중단 발언은 매우 상식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민주당의 모든 후보가 동의하고 또 그렇게 할 거라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같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재호 의원은 국회 정각회장을 지낸 강창일 주일대사 지역구에서 당선된 불자 의원으로 1990년 BBS 개국 당시 일기 공채 시험에 응하는 등 불교 방송과 깊은 인연을 유지해왔습니다. 경북 북부권 불교계와 각계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 경북불교문화원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동안 불교계의 각종 사회문화 사업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교의 위상을 드러내며 지역 문화운동 확산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1700여 년을 이어온 불교는 종교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불교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경북 북부권 불교계와 각계 전문가들이 불교계의 문화사업 진입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단법인 경북불교문화원을 출범시켰습니다. 불교 정신 중에서도 화엄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 문화, 교육 사업 등을 통해 우리 역사에서 면면히 이어온 지역 불교의 역할을 우리가 사는 현대에 계승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법인 설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초대 이사장은 봉정사 주지 호성 스님이, 원장은 조계종 제16교구 원사, 곤사 주지 등운 스님이 각각 맡았습니다. 경북불교문화원은 세계유산 부석사 봉정사 등 불교 문화재의 보고인 경북 전통 사찰의 위상과 역할을 드러낼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북불교문화원은 설립 취지에 따라서 사회 통합이라든지 지역 문화주권 운동, 문화유산 발굴 및 보존, 그리고 사회교육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가고자 합니다. 민족유산의 보고인 사찰문화재의 체계적 조사 발굴, 세계유산 홍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종교화합의 장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합니다. 헌민정음 해례본과 깊은 인연이 있는 광흥사 등 지역 사찰의 역할을 강조하고 해례본 기양 시민운동, 강경도감 설치 등 문화주권 확보에 나섭니다. 특히 화쟁에 바탕한 불교의 이념을 시대정신으로 구현하고 지역문화운동 확산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저는 화쟁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화쟁은 결국 화엄 세계를 이루는 기본이고 이러한 이념을 시대정신으로 부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적 경계를 뛰어넘어 문화정신으로 확대시키고 대중과 소통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펼쳐 나가고자 지역 사찰에 흩어져 진행되던 각종 유사 사업들을 통합해 진행하기로 해 사찰의 문화사업 추진에도 시너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어렵게 출범한 경북불교문화원이 종교를 넘어 문화적으로 소통하고 지역 문화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안동 봉정사에서 BBS 뉴스 김종열입니다. 경기도 하남 지역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세계 최대 규모의 철불이자 하남의 대표 문화유산인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의 제자리 찾기를 발언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하남시 불교사학연합회는 하남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청정염원 특별전을 단체 관람하고 대방광 원각수 다라 요의경과 금선묘 석가설법도 등 하남의 불교 문화재들을 둘러봤습니다. 하남시 불교사학연합회 소속 스님과 불자들은 고려시대 하남 천황사지에서 발견돼 110년 전 일제에 의해 국립중앙박물관으로 ом겨진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의 제자리 찾기 환지 본처를 염원했습니다. 이번 특별전은 보물제 332호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열의 좌상이 하남에 떠난 지 11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하남 철불이 가진 의미와 하남 불교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지난 8일까지 열렸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올여름에는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온열 질환은 몸을 식히는 것 말고는 딱히 치료법이 없는데요. 가벼운 일사병부터 체온 조절 중추신경에 이상이 생겨 사망할 수 있는 열사병까지 다양한 증상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호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반복되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고 심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올해 들어 전국의 온열 질환자는 1,100여 명.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고 사망자는 18명에 이릅니다. 온열 질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심장이나 방광 같은 내부 기관의 온도, 즉 중심 체온으로 가늠합니다. 열사병이라는 건 중심 체온이 40도까지 올라가요. 중심 체온이라는 건 몸의 내부 장기의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40도까지 올라가면은 계란이 익듯이 뇌도 익어요. 그래서 뇌 손상이 오게 되죠. 일사병이라는 건 그 외에 중심 체온이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지 않고 뇌 손상도 없는 그런 상태를 그냥 일사병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온을 높이는 직사광선도 위험하지만 온열 질환은 습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땀을 방출해서 그게 증발이 되면서 체온이 낮아지거든요. 그 과정이 일어나야 되는데 습도가 너무 높으면 땀이 증발이 안 일어나요. 그럼 몸의 중심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더위를 막아주는 모자와 팔토시 등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땀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인데 코로나19로 마스크까지 착용한 상태에서는 몸 안의 열이 정상적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온열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게다가 유모차나 휠체어에 앉은 영유아나 노인은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도 주의해야 합니다. 소아는 그 땀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졌어요. 아직 발달이 덜 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휠체어에 앉아있는 지혈을 바로 받잖아요. 그 지혈을 바로 받기 때문에 그게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일반적인 그 약을 드시고 있는 분, 체온 조절 중추 아니면 심혈관계 약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험하게 될 수 있고. 열탈진 같은 일사병은 수분 섭취나 휴식만으로도 회복되지만 열사병은 응급처치하지 않으면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질환입니다. 딱히 치료제가 없는 만큼 응급실로 옮기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 자체가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 말고는 없어요. 해열제 소용없어요. 무조건 체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야 돼요. 외부적으로, 물리적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그거예요, 치료가. 다른 약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BBS 뉴스 김호준입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포교원장 법경 스님이 BBS 불교방송에 미디어 포교 불사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법경 스님은 어제 서울 논현동 연흥사에서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에게 BBS 방송 포교 후원금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시대 불자들에게 힘이 되는 방송으로 거듭나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법경 스님은 BBS 불교방송의 후원 조직 만공회 발전과 후원 확대를 통해 불교계를 이끄는 방송으로 더욱 정진할 것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법경 스님은 원상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83년 순천 서남사에서 덕암 스님을 계사로 삼위계를, 법홍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와 대승보살계를 수지했고 현재 태고종 서울 동부교구 종무원장과 전국 시도교구 종무원장 협의회 의장, 서울 연흥사 회주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밝혔던 교육부가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세의 계획을 수정해 부분 등교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방학이 끝나는 이달 중순과 하순, 2학기 개학이 시작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 4단계에 따라 등교와 원격 수업이 병행될 전망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의 2학기 학사 운영 방안은 코로나19의 전국 단위 확산 추세와 등교 확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 등교 확대를 주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여기에는 갈수록 벌어지는 학력 격차 등 교육 결손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데다 점검 결과 학교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학교의 등교 비율은 전년 대비 높아졌지만 학교를 통한 감염병 확산 위험은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따라 교육부는 개학이 시작되는 8월 한 달은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하고 본격적인 2학기는 9월 6일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전국 모든 학교에 전면 등교를 시작하고 가장 심각한 거리두기 4단계에서도 학교 급별 3분의 2까지 등교를 허용하여 2학기를 대면 수업 중심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단계라도 8월 개학이 시작되면 유치원과 초등 1, 2학년, 특수학교 등은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고 학교별로는 3분의 2 밀집도 내외에서 등교가 가능해집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고3과 교직원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늦어도 9월 중순까지 차질 없이 마치는 등 방역 대응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대학의 2학기 학사 운영도 대면 활동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대학은 올해 2학기 학사 일정부터 소규모 강좌와 실험 실습 실기 강좌를 대면으로 운영하고 3분기 전 국민 70%의 백신 접종 완료를 기점으로 대면 수업 등의 대면 활동이 더 확대되도록 대학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험과 실습, 실기 수업이나 소규모 수업으로 2학기를 시작해 단계적으로 대면 수업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이어서 꼭 짚어봐야 할 공감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오늘의 알찬 뉴스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동 내장산 금선계곡에 있는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와 충청남도 부여군 임천면 가림성의 산성 정상부에 자리한 부여 가림성 느티나무가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정읍 내장산 단풍나무는 내장산의 단풍나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며 오랜 세월 자생하며 주변의 수목과 어우러져 외형적으로 건강하고 웅장한 수형을 이루는 등 자연경관과 학술면에서 가치가 큽니다.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한 제58회 방송의 날 표어 공모전에서 온에어 세상을 켜는 불빛입니다가 대상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우수상에는 방송의 가치, 국민과 같이, 함께 만드는 방송, 같이 누리는 미래 등 2편이 뽑혔습니다. 2021 예술의 전당 대학 가곡축제가 오늘 14일과 15일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공연은 이틀 동안 오후 1시와 7시에 각각 펼쳐지며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대학생 28개 팀 73명이 무대에 오릅니다. 비대면 시대, 불교 포교와 신행 활동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최근 파라미타 청소년 연합회 모바일 여름 캠프처럼 젊은 세대를 겨냥한 창의적인 불교 문화 콘텐츠의 발굴과 보급, 그리고 이를 주도할 전문 인력 양성을 게을리하지 않을 때 불교의 미래도 열릴 수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